안녕하십니까. 김병호입니다. PM복 8판 프로젝트 관리 표준서 내 프로젝트 관리 원칙, 그중 근한 위임의 문화 구축에 대한 원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근한 위임은 일하는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근한 위임이 중요한 이유, 근한 위임이 효과적인 상황과 제한되는 상황, 근한 위임 시 유의할 사항과 PM이 점검할 내용, 근한 위임과 성과 영역의 상호작용, 근한 위임의 적용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한 위임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문제와 정보에 가까운 업무 담당자가 의사결정하고 판단하면 그 보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손실과 승인을 위한 대기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참여한 의사결정은 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력과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감을 높여줍니다. 근한 위임이 효과적인 상황은 해결 방법이 불확실하고 시행착오가 필요한 프로젝트, 고객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는 프로젝트, 기술적 전문성이 중요한 프로젝트가 대표적입니다. 반면 근한 위임이 어려운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 목표와 우선순위가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다르거나 모호한 상황, 프로젝트 팀의 의사결정이 다른 팀, 주공정, 고객과의 약속에 큰 영향을 주는 상황, PM과 기능 부수장의 의사결정권이 중복되거나 모호한 프로젝트 조직, 그리고 무엇보다 팀원의 경험이나 전문성이 위협한 경우에는 근한 위임이 어렵습니다. 또한 프로젝트가 규제, 대형의 전략적 프로젝트와 같이 실패 시 그 파급 효과가 크고 되돌리기 힘든 프로젝트가 근한 위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먼저 업무에 대한 공동 검토, 실행 진행 협의, 결과 공유, 그 다음에 자율적 결정의 순서로 순차적으로 권한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권한 위임 시 유의사항입니다. 업무를 맡기는 것과 위임하는 것은 다릅니다. 업무 배정은 누가 수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라면 권한 위임의 핵심 질문은 누가 결정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PM이 업무 수행 방법을 지시하고 모든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PM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율과 방임은 다릅니다. 자율은 목표와 우선순위, 원칙과 제약 조건, 의사결정 가능한 범위를 공유하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에스컬레이션 기준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권한 위임의 모든 사항을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권한 위임을 정의하고 나서 실제로 의사결정을 하면서 그 사례를 복귀하면서 권한의 범위를 조정하고 팀원과 함께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프로젝트 조직 구조도 고려해야 합니다. 매트릭스 조직에서는 PM, 기능부수장 담당자의 의사결정 권한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합의해야 합니다. 또한 상충되는 지시가 발생할 때 이를 해결하는 절차를 사전에 정의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일은 표준화하고 판단이 필요한 일만 위임해야 됩니다. 자율과 표준화는 상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파일 명령 규칙, 형상관리 기준, 건태 등과 같이 단순 반복되는 업무는 팀 협약서 또는 그라운드 룰에 정의하여 불필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시간을 줄여서 팀이 중요한 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해야 합니다. 근한 위임이 관리와 통제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결정의 수준을 사전에 정의하는 것입니다. 협력하는 팀과 협업하는 팀은 다릅니다. 협력은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고 협업은 문제를 함께 정의하고 해결합니다. 아래 그림 왼쪽을 보시면은 협력은 각 담당자가 업무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반면 협업은 각 담당자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협력은 각자 맡은 산출물 완성에 집중하고 협업은 프로젝트 성과에 집중합니다. 근한 위임의 효과를 높이려면 협력하는 팀을 넘어 협업하는 팀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때 협업이 중요하다고 해서 개인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협업을 위해서 개인의 책임은 사전 전제 조건입니다. 실패할 권한도 함께 위임해야 됩니다. 결과가 좋을 때만 인정되는 권한은 실질적인 권한은 아닙니다. 합의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했다라면 그 결과가 기대와 다르더라도 그 과정을 학습의 기회로 활용하지 그 결정을 질책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경험을 팀의 학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자율적인 팀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얻은 교훈을 다음 업무 수행 때 적용합니다. 이슈 해결 과정에서 습득한 교훈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팀의 지식으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근한 이임을 위해서 PM이 점검할 사안입니다. 팀원은 프로젝트 목표와 우선순위를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누가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지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팀원은 의사결정과 실행에 필요한 정보와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반복되는 업무가 불필요한 논의와 갈등을 만들지 않도록 사전에 표준화해야 합니다. 다른 의견과 나쁜 사실을 안전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하고 이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이 PM에게 지나치게 집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한 위임과 성과 영역의 상호작용입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의사결정과 책임을 현장에 위임하고 그 결과를 경영청에게 투명하게 공유하는 거버넌스를 촉진합니다. 법률 측면에서는 팀이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영역과 공식적인 변경 통제가 필요한 영역을 구분합니다. 일정 측면에서는 팀원이 수행 방법을 신속하게 조정함으로써 승인 리드 타임을 줄여줍니다. 재무 측면에서는 팀이 예산 한도를 이해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선택하기 때문에 제작업과 대기의 낭비를 줄여줍니다. 이해관계자 측면에서는 이해관계자와 가까운 팀원이 이해관계자의 참여 방법과 의사소통 방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원 측면에서는 전문 지식이 있는 팀원에게 해결 방법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고 이를 지원합니다. 리스크 측면에서는 팀이 수용 가능한 리스크 한계치 내에서 대응하며 이를 초과할 때는 즉시 에스컬레이션 합니다. 적용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 지원팀에서는 변경관리 프로세스가 지나치게 복잡했습니다. 단순한 화면을 변경하거나 고객 지원 메일을 문구를 변경하는데도 관리부스의 승인을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고객 지원팀과 개발팀 모두 불필요한 문서와 승인에 대한 불만이 증가한 상황이었습니다. PM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젝트 팀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변경 관리 대상, 그리고 그 기준을 PMO와 함께 합의했습니다. 그 결과 변경 관리 프로세스는 간소화되고 변경된 프로세스에 대한 팀원의 만족도는 향상되었습니다. 기억할 내용 3가지입니다. 권한 위임은 업무가 아니라 판단할 권한을 맡기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상황과 팀원의 역량을 고려하여 권한 위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율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습득한 교훈은 조직의 지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